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4월 4일 금요일 156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조국인 에디터가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완치는 아닌데 네. 뭐 선수라면은 작은 부상 하나 정도는 달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부상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전 에피소드를 봐도 목 상태가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징조가 좀 있긴 있었다. 맞아요. 그래도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네. 주사도 맞고 그래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목 상태가 네. 점점 돌아오신 것 같아서. 그러나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도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소리도 잘 조절하시면서 네.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아프면서 좀 느꼈던 게 네. 병원에서 주는 약을 꼬박꼬박 잘 먹어야겠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사람의 심리가 어느 정도 나았다 싶으면은 굳이 약을 잘 안 챙겨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네. 일부러 약 먹으려고 또 밥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나중에는 그게 다 이제 포기하게 되는 네네. 경우도 있죠. 그냥 밥도 거르고 약도 안 먹고. 진짜 아침 먹는 게 좀 제일 번거로웠어요. 맞네. 삼시세끼 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을 살짝 걸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낫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사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지. 이번에는 꼬박꼬박 그러니까 좀 약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회복을 좀 하시길 네. 쾌유를 또 바래 보겠고요. 우리 근데 조국인 에디터가 아주 또 기분 좋은 소식을 그럼요. 들고 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전 국민이 아주 네. 또 환호를 했던 마침내 내란숙의 파면에 성공을 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일단은 그 정말 듣기 좋은 장면 다시 한번 또 듣고 가시죠.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이 정말 음성입니다. 이거 계속 듣고 싶어요? 문영배 재판관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남을 장면이라는 이 당연하지. 순간이 그래서 막 보고 있다가 딱 각을 잡고 마지막에는 아이 컨택을 하잖아. 맞아요. 카메라랑. 딱 보면서 연습한 거지. 네. 연습했어. 근데 이게 또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 읽으면서 조금 더듬기도 네네. 하고. 사실 워낙 긴 글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시간 내에 읽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고 분명히 몇 번 읽어봤겠죠. 그쵸. 스스로도. 네. 그래도 한계가 있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표현이 묘하게 좀 다른 문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뭐 읽다 보면은 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좀 하시면서 좀 물 한 잔이라도 좀 드시고 하시지.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좀 너무 매트한 보는 느낌이 날까? 사람들도 약간, 좀 힘들더라고. 네. 그래서 그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래서 모두가 고생이 참 많았죠. 맞아요. 정말 네. 온 시민의 힘으로 정말 내란숙의 파면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침내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된다. 저희가 정말 3월 뭐 이럴 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4월 다 돼서요 이렇게. 그래도 뒤늦게나마 어쨌든 그 산행이 더 12월 3일 생각하면 4달이 지났네요. 120일 넘었죠. 네. 지금 보면은 그래도 정말 긴 싸움이었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투쟁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만은 묘하게 이제 위로를 받는 느낌이랄까. 어떤 부분 가슴이 좀 웅장해지기도 하고. 네. 이걸 얘기하려면 좀 빌드업이 필요한데 옛날에 그 문학 평론가 이제 황현산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문화예술위원장도 역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황현산 씨가 옛날에 이런 말 한번 읽어보면은 반지성주의가 지배하는 독재 국가에서 가장 일상적인 고통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당한 소리처럼 날마다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고통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누가 2 더하기 3은 7이라고 날마다 말하는데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런 게 있는데 내란숙애가 온갖 개소리를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또 뭐 중국 간첩설도 얘기하고 선관위 얘기도 하고 막 부정선거 계몽적 그 계몽론 무슨 뭐 계몽령 이런 경고형 계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그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게 뭐 한 30% 40% 여론조사가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마치 그럴듯한 것처럼 다뤄주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저 파면 선고될 때 댓글에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근데 헌재 선거 보고 아 역시 내가 옳았구나 우리가 옳았구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맞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아니 암만 생각해도 내가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자꾸 어느 순간 그 말을 한 뭐 12월, 1월, 2월 올 때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당당하니까 이게 마치 경합하는 의견인 것처럼 이게 뭐 토론을 해야 되는 이 의제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점점 그냥 그러니까 뭐 상대하기 싫다는 것도 있긴 했지만 그걸 굳이 입 밖으로 잘 안 꺼내게 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듣고만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지쳐갈 수밖에 네. 없었던 거.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딱 정해준 거잖아요. 윤석열 측 말은 하나 다 기각시켜버린 거잖아요. 다 말이 안 된다 해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되게 조목조목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하나씩 다 언급을 해주면서 그걸 워낙 얘기하더군요. 트집을 잡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헌법재판소라는 그 권위 있는 기관이 이렇게 딱 판결문으로 딱 이게 정리해주니까. 정리해준 네. 문장으로 글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듣고 있는데 뭔가 위로가 되더라. 이제야 좀 밥을 먹을 수 네. 있겠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속 시원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정말 두고두고 읽고 싶은 보고 싶은 영상이 됐어요. 오늘 그 선고 장면을. 아니 그나저나 요거 선고 때 네.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저 그냥 집에서 봤는데요. 집에서.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다들 어떤 일상을 멈추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그렇죠.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다들 뭐 시선을 놓을 네. 수가 없었죠 여기에. 뭐 제 동생은 회사에서도 다 같이 업무 멈추고 틀어놓고 있다. 다른데 보면은 뭐 보기도 학교에서도 하고. 그냥 틀고 봤다고 맞아요. 하고. 네. 그리고 뭐 병원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틀어놓기도 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를 막 하다가 이게 한 50분쯤 되니까 네. 다들 약간 근데 좀 볼까요? 이러면서 이거는 봐야 되지 않냐. 네, 그래도. 그러면서 좀 정리했다가 다시 보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회의 다시 하고. 순간 시청률만 따지면 월드컵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다 볼 네. 수밖에 없었고 마침 저희 아버지가 오늘 원주에 오셨어요. 오. 최근에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갈 일이 좀 많으신데 네네.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TV가 없다는 거야. 아니면 그랬나? 있어도 안 틀어놓는다는 거야. 아. 그게 뭐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 이거 어디 가서 봐야 되냐 저한테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뭐 처음에는 저 원주에서 왜 의료원 사거리에서 단체 저 관람하는 게 네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동부 네. 노빌리티 타워 앞에서 그래서 거기로 가시라고 하다가 근데 또 거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집회 같은 거 잘 안 가시거든요. 제가 좀 네네. 어색하실까봐 그러면 저 터미널 같은데 가셔라. 뭐 거기 TV 있지 않느냐 해서 가셨대요. 네. 근데 TV는 나온대. 근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뭐 자막으로 나와도 답답한 거지. 이게 뭐라 문영배가 뭐라고 하는데 좀 뭔 소리 하는 그리고 거니. 한 타임 좀 늦잖아요. 이 그렇죠, 방송 그렇죠. 자막은. 그래서 그냥 차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보셨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쨌든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결정문 얘기를 잠시 또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누구나 이해할 네네. 수 있도록 정말 이 고민을 많이 한 어떤 흔적이 나타납니다. 문장도 되게 아름답다, 어렵지 않게, 어렵지 네. 않고 아름답다는 느낌까지 전 줬어요. 이렇게 논리적인 어쨌든 문장을 볼 때 그 드는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J로서 JT 뭐야 둘 중 뭐야 그 뭐랄까 T로서. 이게 충만한 네. 감정이 있잖아요. 인과가 확실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좋아하시니까. 그럼요. 그러시죠. 이런 딱 중요하죠. 그런 게 네. 결정문에서 느껴졌고 저는 좋아하는 문장 많은 분들이 아마 꼽으셨을 텐데 저도 이게 좋더라고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몽령 같은 개소리 하지 마라. 이게 시민들이 막아낸 거다. 그쵸. 그리고 군인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으로 태업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윤석열 네가 뭐 했다고 큰 소리냐.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크게 위로하면서 윤석열에게 또 일가라는 그 강력한 또 이 코멘트였기 때문에 너무 이게 들으면서도 좀 통쾌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게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그 제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너는 뭔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상식적인 말인데 이거 뭐 민주주의 교과서 우리 뭐 정치학 교과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정치 시간에도 배우는 건데 이게 사회 시간에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번 이 내란이 비상식적인 일이었나를 또 보여주는 지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한국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버거운 분들이 계시다. 감당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걸 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하나 더 짚고 싶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에서 어쨌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 보통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의 저항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저는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것도 그냥 쓴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좀 더 의미를 담아서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좀 더 폭넓게 쓴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저항권 어떤 고전적인 그런 명제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국민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 좀 국가주의적인 어떤 함의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군요. 다 아시면서 뭘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더 저는 포용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을 할 수 있는 단어이고 여러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을 그런다면서 이 단어 선택을 한 게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민은 안 될까요? 너무 나가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더 마음에 들지만 어쨌든 판결문으로서는 상당히 또 고민이 많이 묻어났던 단어 선택들부터가 그리고 또 방증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뒤에 또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이 과정에서 뭐 군장병들이 또 희생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짚어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또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무 위반 이런 점은 사실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안 했었습니다. 특히 국군 통수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점도 세심하게 어쨌든 재판관들은 넣었다는 점 고민을 그만큼 많이 했던 것 같다. 시간을 어쨌든 오래 끈 보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유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과물이 잘 나왔으니까 오늘만큼 좀 축배를 또 좀 맘 놓고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럼요. 지금 민주주의 다 회복한 거 아닙니다. 네. 끝까지 가야 된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윤석열 날렸다고 끝입니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고 이제 내란 수괴로서 정말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그 일당들 수계 아래서 정말 그냥 내란에 종사했던 고가호위했던 종범들까지 다 처벌해야 되고 한덕수, 최상목 이 직무유기한 이 고위 관료들도 싹 다 처벌해 버려야 된다, 날려 버려야 된다. 내란 세력을 그냥 다 척결해 버릴 때까지 끝까지 정말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갖고 내란 라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 쭉 그 선고를 딱 들으면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후에 있을 내란 관련된 재판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다. 이 결정문만으로도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우리가 끝까지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이 둘의 비리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보면 그것도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해나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지. 시작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로 볼 때도 파면 이후 세상을 또 그려나가야 한다. 민주주의 리빌딩에 나서야 한다. 그럼요. 사회 대개혁을 쟁취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은 저희 원주 아는 척도 그렇지만은 지역에서부터 함께 민주주의를 다져나가는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강하게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강하게 더 얘기해? 지역에서부터. 아니 뭐 큰 소리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또 말씀을 드려 보면서 저희 원주 아는 척 광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자막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아니면 뭐 이 내란 사태에서 내가 느낀 감정, 아니면 이 통쾌함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뭐 이야기든 또 환영해요. 우리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견해라든지 상상.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제 우리 사회를 또 만들어가는 초석, 새롭게 맞아요. 만든 초석이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 비장한가? 너무 오버하다? 아니, 기분이 너무 들뜹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좀 텐션 높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아래 QR코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원주하는 척 156회 1부는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의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알아두면 좋을 생활 정보를 이야기하는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지역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네. 원주의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려면 아카데미 극장 투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재작년에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 24명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월요일 3월 31일에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꽤 길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근데 철거 반대 운동으로 손해를 입은 철거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업무 방해를 받은 업체. 네네. 그 업체는 시민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했어요. 처벌 불원서를. 그런데도 원주시 정부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네.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원주시 정부는 아친을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법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하죠. 만약에 이거를 정말 이제는 뭐 아카데미 극장도 어쨌든 철거가 됐고 이제는 뭐 화해와 뭐 협력으로 갑시다 하면은 시정부도 사실 뭐 처벌 불원서를 내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업체가 심지어 냈는데도 사기업이 냈는데 오히려 지자체 지방정부는 가만히 있다. 아니, 이게 근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통은 이렇게 그 반대인 경우가 좀 많지 않나요? 그렇죠. 대개는? 오히려 네. 시에서 이제 뭐 함께 화해합시다. 맞아요. 언제까지 네. 계속 싸웁니까? 뭐 이렇게 좀 먼저 손길을 내밀고 그런데 사기업이 오히려 아니 우리는 손해를 봤다. 손해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뭐 그걸 시가 어떻게 할 거냐. 니네가 세금으로 네. 뺏어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정부가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있는지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시정부가 아카데미의 친구들에게 철거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4,7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주장이 공론화되는 과정이에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씩 좀 빌드업해서 살펴보면 먼저 세금 바르게 쓰기 실천 행동이란 시민 단체가 있죠. 네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법 점거 농성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단체는 일찍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찬성한 바 있죠. 그쵸. 관련 네. 칼럼을 지역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아친을 상대로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 해가지고 손해 끼친 단체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상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군부를 어떻게 보면 떼기 시작한 네네. 거죠 여기서. 그런데 이 세금 바르게 쓰기 실천 행동이라는 이 정말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는 단체가 정작 원광수 시정 들어서 언론과 노조 간부를 향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이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중이에요. 굉장히 선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입장을 내고 계십니다. 다른 것도 낸 거 보면은 저 반곡 그 또아리굴 네네. 그 열차 세금 낭비. 물론 그건 세금 낭비가 맞습니다만은 아까 어떻게 보면은 원창국 시정, 전임 시정에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아카데미 극장 비롯해서 이번 시정에서 벌어진 저희가 다룬 것만 해도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이 세금 낭비 사례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다 침묵하고 계신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네, 하여간 이름에 모르셨던 걸지 이 소식을. 아니 네. 세금 바르게 쓰기 실천 행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면 이 공정하게 좀 다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뉴스를 띄엄띄엄 보시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대표를 맡았던 최원지 씨는 원광수 시정 들어서 신임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이 되기도 했죠. 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 세금 바르게 쓰기 실천 행동이란 단체가 성명을 내니까 이걸
지원 방송이 받습니다. 어.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관련 기사를 3개나 써요. 아니, 3개나? 아주 열성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다른 언론은 뭐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유독 지원 방송만 열심히 이 세금 빠르게 쓰기 실천 행동 입장을 받아가지고 보도를 막 때리는데 왜 굳이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할까? 아니, 이게 3개나 나올 거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올 되나? 것도 아닌데 네. 이게 기승전결해서 시민단체 입장 그리고 네. 뭐 원주시에서도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나중에는 뭐 법률 자문까지 받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글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원방송은 2022년 8,360만 원이던 시정부의 홍보비 지원 예산이 2023년 1억 6,01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예술과 신규 사업인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이게 1억 7,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도 맡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민단체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공론화를 막 하에 나가니까 원주시 정부도 이런 입장을 내요. 법률 자문 결과 배임이 문제가 되면 아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성명 내고 그걸 희한하게 언론이 크게 받아쓰고 그래서 원주시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럼요.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언론까지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 우리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게 뭔가 악의가 딱딱 맞는 듯한 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정부가 네. 시민의 의견과 그렇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무시할 수 지금 네. 무시 많이 하셨지만 또 이런 거 무시 안 하십니다. 또 어떤 거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이렇게 바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유독 이런 거는 신속하시단 말이야. 네. 나는 참 대단하다 그리고 들고요. 신속하고 그걸 또 널리 알리세요. 아 맞아요. 이렇게 또 우리 이렇게 잘 받고 있습니다를 또 맞아요. 널리 알려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원광수 시정이 아친을 얼마나 신경 쓰고 정말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원광수 시정의 폭주에 초창기부터 맞서 싸운 핵심 시민단체잖아요. 아친. 네네. 그래서 어떻게든 재갈을 물리고 주저앉히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원광수 시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 얼마나 믿겠어.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 본인도 어쨌든 공식 석상에서는 이 아친들의 그 의지와 이런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은 알고 있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초창기라서 그 이후에 그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 과정에서 통합의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게 시정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인 건데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넓이가 그 정도이시라는 거죠. 저희가 뭐 여러 차례 확인하고 네네. 있습니다만은 그게 시정 마지막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사실 시정 초반부터 했잖아요. 원광수 시정 초반부터. 그쵸. 네. 그때부터 바뀌셔야 된다. 이제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가셔야 된다. 대화와 협력으로 가셔야 된다. 그게 시정 초반 그리고 중반 그리고 지금 막바지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네. 바뀌면은 이거 뭐 답 없는 거지. 맞아요. 그냥 계속 이 곤조로 이어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희도 지칩니다. 뭐 이런 총선이나 여러 가지 그 변화의 시점이 필요한 포인트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본인이 우리가 싫으시다는데 그 평가 받으셔야죠. 뭐 내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6월에 평가 네.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정부는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려고 하지만 투쟁은 계속됩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업무 방해죄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업무 방해죄가 행정과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아카데미 극장 투쟁도 헌법재판소로 간다.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네네. 물론 문영배는 퇴임하겠지만 받아보겠다. 어쨌든 언제로 가보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는데 업무 방해죄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노조에서 이제 파업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 거액에 떼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노란봉투법도 네. 생기고 그러는 건데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아니면 또 예전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해군 기지 그 만드는 네. 거 반대 운동 하신 분들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업무방해죄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적용되기도 쉽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게 이제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큰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이게 야비한 수단, 비열한 수단으로 지금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 싹싹 긁어모으고
모아가지고 위헌 법률 심판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헌법소원 추진해보겠다. 그래서 위헌 판결 받아보겠다. 여기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투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요. 근데 뭐 이쯤에서 돌아봐야 하는 거. 애초에 시민들이 왜 아카데미 극장 철거 현장에 가서 막을 수밖에 없었나 따져봐야 합니다. 원주시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인 논의와 여론조사로 충분히 수기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졸속불통 행정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네네. 편파적으로 의견 수집한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네. 시민단체 뭐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고 아침 만나주지도 않고 제대로 정말 요식행위로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철거 발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도 그 결정해놓고 사실상 그런 거죠. 게. 그 내부 고발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보여줬던 거고 전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는 행정을 그때부터 펼쳤다는 거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서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무슨 주민등록번호 필요하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억지 행정으로 묵살을 한 거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 최측근 비서관이 지인에게 철거 찬성 댓글을 달도록 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아카데미 극장을 돈이 없어서 철거한다고 그랬죠. 막대한 정말 예산이 들어서 그래서 철거 예산이 뭐 6억 5천만 원밖에 안 든다. 그래서 보존 예산이 21억보다 훨씬 뭐 싸다. 뭐 이런 식의 논지를 펼쳤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철거 예산이 16억 5천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10억이나 증액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몰라요. 더 들지도 몰라요 지금.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그 아카데미 극장 철거 자리를 뭐 짓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게 16억 5천만 원 들여서 지을 그겁니까? 그런 정말 나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시정 행정사무조사 해야 돼. 국정조사감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돈을 썼는지 난 모르겠어. 이건 진짜 두고두고 밝혀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 세금 바르게 쓰기 뭐야 실제 행동 뭐 하고 있냐고 이런 거를 지적을 해야지.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금 낭비 사례를 난 답답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아친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게 공개적인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결론 나오면 수용하겠다. 네. 여론조사 결과대로 수용하겠다. 다 얘기했고 원광수 시장 여론조사는 다 약속을 했고 원주시 정부는 공개적 돈을 약속했어요. 약속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 무리한 부탁입니까? 맞아요. 무리한 요청이 아니고 당연히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요청이었고 심지어 시정부가 약속까지 했던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철거가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그걸 요구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절차들 다 거쳐서 공론화 과정 충분히 해가지고 시정부의 약속대로 그래서 철거했으면 누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과정 없이 졸속 정말 불통으로 무너뜨렸으니까 우리가 두고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광수 시장의 어떻게 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이것을 네네. 두고두고 그렇습니다. 결국 진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지금 법원으로 가야 하는가? 누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시민의 힘으로 내란 수계를 파면하고 이제 처벌할 예정이듯이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원흉에게도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계속 투쟁 이어가야 한다. 옳소! 라고 합니다. 네. 원주통신 두 번째 이슈는 원창묵 시정 때 이야기입니다. 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원주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서기관, 4급이죠.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네네. 서기관 특별 승진 임용이 부적정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원주시 정부가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적정했다고 확정이 된 거군요. 확정이 된 거죠. 네. 원주투데이가 지난달 31일 자세히 보도를 해서 이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좀 논평을 해볼게요. 문제가 된 거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사이 2년 반 동안 특별 승진한 서기관 7명입니다. 당시 시정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승진 후보자 기근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서기관 특별 승진 시행 계획을 수립했어요. 안 되겠다. 사람이 없다. 특별 승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 승진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당시에. 안 그러면 인력 펑크 난다. 네. 다 직무 대리로 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3년 이상 4년 미만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특별 승진을 했어요. 이게 좀 듣기에는 복잡하신데 네. 원래는
이 승진을 하려면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최저 4년을 이제 5급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년 단축한 셈이 되는 거죠. 3년 이상 4년 미만 5급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단축해서 승진 임용을 적용한 건데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3년 미만 4년 이상 5급은 특별 승진 대상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저 연수 4년을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일반 승진 대상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특별 승진을 3년 이상 4년 미만 5급에만 해당하도록 하다 보니까 4년 이상 5급은 배제가 된 거예요. 4년 이상 5급은 일반 승진 대상인데 애초에 특별 승진 때문에 일반 승진 대상자가 후보에서 빠지게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이 제가 말이? 그래서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이해가 지금. 안 됐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4년 이상 승진자가 있으면 네네. 4년 이상 5급이 있으면 굳이 특별 승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4년 그쵸. 이상 5급을 그냥 4급 네.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굳이 이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3년 이상 4년 미만 5급을 특별 승진했다는 겁니다. 아니 보통은 이 사람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채우고 네. 그 결혼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말 그대로 이거 발표했던 대로 거기 다 나가가지고 맞아요. 뭐 한두 명의 자리가 빈다. 그럴 때 이 특별 뭐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게 그게 특별 승진이죠, 말 그대로. 성식 아니에요? 근데 왜 일반 승진 대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배제를 하고 특별 승진을 했냐? 1년을 단축시키면서까지 이 최저 연수를 이거부터 잠깐 살짝 네네. 이해가 안 된다고. 또 특별한 공적이 있는 6급 이하 팀장과 실무자도 5급 이하의 특별 승진 적용하는 건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6급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후보자가 기근이라고 하면은 6급까지 폭을 넓혀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이렇게 성과가 좋은 거기까지는 왜 확대를 안 하고 굳이 3년 이상 4년 미만 5급으로만 한정해서 했냐?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핀포인트로 딱 짚어준 거네요. 그렇죠. 수상하죠. 그래서 도 감사위는 일반 승진 최저 요건을 갖춰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역차별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대상자를 제한했다면서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는 특별 승진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차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리고 시정부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 4년을 충족하는 자가 극히 적어서 4급 승진 후에 6개월 만에 퇴직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면서 한계 지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4년을 이렇게 채운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껏 4급 승진을 시켜놔도 6개월만 되면 다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게 기간상. 그러니까 뭐 이런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연금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 직위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이게 되게 승진을 하고 나가냐 안 하고 나가냐가 중요하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 그걸만을 위해서 이 직급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서기관 특별승진 시행 계획에서 밝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특별승진 시켰으면은 장기 근속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6개월만 만에 퇴직한 사례가 있고 막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작 시정부는 특별승진자 중 2명을 승진 6개월 만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파견을 보냈다고 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행보 아니냐? 아니 너무 조기에 퇴사해가지고 퇴직해서 문제라면서 왜 결국에는 특별승진자들을 왜 보내버렸냐? 왜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공로연수를 파견했느냐? 이게 이상하다. 이게 도감사위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특별승진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 의결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시정부는 이런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아예 공적심사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인사위원회에서 특별 승진자 사전 적격 심의를 펼치는 것으로 가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면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때는 담임평가 있을 때였는데도 네. 4급에 한해서 이 특별 승진에 한해서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특별해. 도감사위는 은밀한 부정 청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광수 시정도 다면 평가 폐지로 논란이 됐지만 그러니까요. 원창묵 네. 시정에서도 다면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런 특별 승진 계획 같은 게 인사 규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원광수 시정이 다면 평가 폐지할 때도 봤지만은 1년 있다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원광수 네. 시정도 그걸 안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원창목 시정도 즉시 적용을 했습니다. 1년 유예를 안 하고 1년 뒤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짓을 했다. 근데 그때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특별 승진은 이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별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요거는 1년 뒤에 안 해도 됩니다. 바로 해도 됩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도감사위가 볼 때는 너 왜 뭔 근거로 그렇게 한 거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번에 꼬집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광수 시장도
이런 걸 다 보고 아니 해도 되던데 이러면서 설레가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니까. 그래 이거 다 하던 거 한 건데 우리도 관행대로 억울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에 이제 특별 승진을 한 대상자들의 공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사람들이 업적이 있으니까 승진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업적도 살펴보면 부실하다는 거예요. 모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별 승진된 모 공무원을 보면은 국도비 확보가 공적으로 평가됐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국도비 확보라는 게 사업 기본 계획 수립 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거는 부서의 전 공무원이 이룬 성과잖아요. 10년 동안 해서 그쵸. 얻어낸 거면. 네. 근데 이거를 왜 이 공무원 한 명의 공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이것도 살펴봐야겠는데 이 해당자가 그 10년의 어느 시기에 있었을까 과연. 아니 그래 10년 내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네.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을 보면은 이 공무원의 공적으로 평가한 게 보면 이제 국비 확보도 안 됐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럼 이거를 과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쵸. 지금 사업이 제대로 네. 되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공적으로 넣어가지고 승진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을 보면은 뭐 단순히 부서장 역할만 하거나 또는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 심사 자체를 허투루 한 게 아니냐라고 본 거죠. 풍문으로 들었어. 그가 잘한다는 사실을. 그냥 뭐 뇌피셜로 한 건지 그러니까요. 대충 그냥 뭐 기운을 뭐 기세를 본 건지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면 평가도 안 받으면 그러니까 뭐 다면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그게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도 안 받으니 뭐 공적심사위원회도 안 열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도 있었고 내실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 감사위는 최종적으로 당시 원주시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었어요. 그리고 인사에 관여한 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했는데 2명이 중징계, 1명이 경징계, 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걸 요구를 했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심 요청을 했는데 이제 최종 확정된 거죠. 기각을 했기 네네. 때문에 이로써 원주시 정부는 도정부로부터 1년간 재정 지원 그리고 포상에서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가 다면 평가로도 물론 뭐 다면 평가 때 기원 경고까지는 아니었죠. 그거보다 좀 그때까지는, 약했던 것 같아요. 주의였나?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인사 가지고 지금 민선 7기도 그렇고 지금 8기도 그렇고 줄줄이 지금 계속 어쨌든 감사의 적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식의 근데 인사라는 게 원주시밖에 없다는 거야. 강원도에서 특별 승진을 막 이렇게 남발을 하고 왜 이렇게 했냐는 거야 도대체. 근데 우리가 저희 방송이 사실 그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정 네네. 감시 견제 기능을 한 게 사실 원광수 시정 들어서기 때문에 맞아요. 유독 원광수 시정에 가혹하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원창목 시정도 이렇게 따져 보면은 문제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럼요. 방송했으면 작살 네. 났어 이것도 보면은. 그때도 이게 뭐야 뭔가 이거? 아주 겉핥기로 다뤘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럼요. 정호가 문득 그립네. 네네. 우리 소신 폭격기 원창목 저격수로 활약했던 맞아요. 정호가 그랬습니다만은 하여간 원창목 시정 당시에도 특별 승진을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 비판이 있었는데 그 논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렇게 결국엔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창목 시장이 그 퇴임 후에 아마 공무원 간담회였나 맞아요. 그런 것들을 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전혀 뭐 이렇게 누군가를 특별히 챙겨준 게 아니고 승진시키거나 승진할 그런 게 사람들 아니다. 승진시킨 거다라는 네. 뉘앙스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만 보면은 원광수 시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맞아요. 묘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민주주의 리빌딩을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정권만 바뀌어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럼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통신 마지막 이슈. 원주시 정부가 지난달에만 지역 2곳과 자매 결연을 체결했어요. 하나는 서울 서대문구, 또 한 곳은 경기 김포시인데 원광수 시정 들어서 자매 결연이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적극적인 뭐랄까요 외교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 원광수 시정에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광수 시정 들어 어느 지역과 자매 결연을 체결했느냐 총 7곳과 했는데요. 살펴보면은 먼저 2023년 5월에 경기 성남시와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5월에 서울 강동구 강남구와 체결을 했고요. 올해 3월에 앞서 말씀드린 서울 서대문구 그리고 경기 김포시와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경기 평택시와도 올해 1분기 중에 자매 결연을 체결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7곳과 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많다 그러냐면은 원광수 시정 이전까지는 2개밖에 없었어요. 국내 자매 결연 도시가 서울특별시와 도봉구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딱 2곳만 했어요.
근데 원광수 시장 들어서 갑자기 7곳이 추가돼서 총 9곳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증가. 그러게요. 아주 네. 외교 정책이 지금 눈부시다. 네. 광폭 행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매가 왜 이렇게 많아졌나? 그러니까요. 물론 참고로 우리가 이제 해외 자매 결연 도시는 또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미국 로아노크 보니까 네. 1965년부터 자매 결연했더라고요. 여기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뭐 우리 로아노크 로도 있고 있잖아요. 로아노크 네. 광장도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거기도 있고 또 로아노크 시에 가면 원주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와 또 긴밀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에드먼튼 시도 있고 중국 허페이시, 옌타이시, 일본 이치가와시, 히가시 마츠야마시, 미노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시정마다 색깔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예를 들어서 중국 허페이시와 옌타이시는 2000년에 체결했거든요, 둘 다. 네. 한상철 시장 때잖아요. 약간 한상철 시장은 좀 중국 통이셨나? 그리고 이 일본 이치카와시, 히가시, 마츠야마시, 미노시는 2004년, 2007년, 2009년에 각각 체결했는데 김기열 시장 때. 김기열 시장은 약간 일본 통으로 좀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이제 원광수 시장은 좀 국내 통으로 좀 국내 기반을 좀 다져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눈에 띈 게 뭐냐면은 혹시나 해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7곳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7곳의 지자체장 정당이 어디일까 살펴봤는데 네. 7곳 중에 국민의힘이 몇 곳이나 될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추측? 네.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한 4곳? 4곳, 7곳 중에 4곳. 네. 네.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7곳 중에 6곳입니다. 압도적 거의. 그래서 그야말로 레드 타이드를 형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우리 남미의 저 핑크 타이드, 블루 타이드처럼 레드 타이드 동맹을 형성하려고 하셨던 게 오히려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그 민주당 그 지자체가 어디예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 저 체결하지 않은 경기 평택시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1분기 중에 체결할 네네.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체결한 데만 놓고 보면은 5곳인데 5곳 전부 국민의힘입니다. 경기 성남의 신상진 국민의힘 시장이죠. 네. 서울 강동구의 이수희 구청장 국민의힘. 그리고 서울 강남구의 조성명 국민의힘 구청장. 서울 서대문구의 이성헌 국민의힘 구청장. 경기 김포시의 김병수 국민의힘 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도 서강수 국민의힘 구청장이죠. 경기 평택시의 정장선 시장만이 민주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그러게요. 평택시가 유독 눈에 띕니다. 여기는 뭐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용인도 그렇고 앞으로 맺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니 서울도 되게 어쨌든 지자체가 정당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는데 분명히 민주당 구청장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 안 한다. 네. 특이하게.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또 쏠리신 게 아닌가. 좀 코드 자매 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골고루 맺으셔야 되는데 너무 속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또 어쨌든 지자체 장끼리 당 안에서도 뭐 이런 교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물론 그렇죠. 근데 어차피 당 안에서도 교류하는데 그 당을 나와서까지도 이렇게 그냥 시끼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끼리도 굳이 이렇게 정당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서 밥도 한 잔이니까 밥 먹으면서 그냥 술도 한잔 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는 게 아닐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 장난도 아니고 이거 그래도 시의 백년대계를 그리면서 자매결을 맺는 건데 어쨌든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여간 국민의힘 중심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는 수도권 중심이다. 보면은 다 서울 경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우리가 서울특별시랑 서울시 도봉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 서울 경기입니다. 지금 보면. 근데 사실 우리가 굳이 자매 결연을 맺으려면은 평소에 교류를 잘 못하는 곳하고 맺어야 의미가 더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원주는 수도권하고 어쨌든 왕래가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잘 못하는 충청하고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충청도 해볼 법도 한 거고 아니면 영남이나 호남 제주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굳이 왜 중부지방끼리만 이렇게 묶어놨느냐.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거에 들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이렇게 서로 교류해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을 더 멀리까지 알리고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수도권은 비교적 원주 잘 아는데 뭐하러 그리고 하느냐. 적극적으로 홍보하잖아요. 원주는 또 곳곳 터미널 맞아요. 기차역 이런데 저 동설 터미널 가도
크게 있는데 크게 있어요. 원주시 맞아 고터가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원주시의 어떤 수도권화의 야망을 여기서 너무 드러내는 게 아니냐. 우리는 수도권과 하나입니다. 사실상 원주는 강원도가 아니라 수도권입니다. 너무 요 심리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김포시와 맺으면서 GTX D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또 그게 긴밀한 현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 수도권과 밀착한 거 이런 어쩌면 좀 골고루 좀 배분할 필요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제가 다른 적 찾아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대문구, 경기 안산시, 광주광역시 남구, 경남 고성군, 서울 강남구, 강원 고성군, 전남 고흥군 비교적 그래도 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남 고흥도 있고 경남 고성도 있고 광주 남구도 있고.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요거 고성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게 강원도 내에서도 맺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강원도랑은 이제 별로 원주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모양새. 복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횡성업은 정작 안 맺었네. 너무 친해서 거기 또 너무 친해서 그런가? 영혼의 동반자라 그래. 너무 새삼스러우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강릉을 보면은 서울 강서구,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대구 북구, 서울 서초구, 경북 안동시, 경기 파주시, 충남 보령시, 부산 해운대구. 오히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그쵸.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네요. 아니 우리 강서구 저희의 홈타운. 고향이시죠. 서울 강서구가 또 제2의 고향인가? 제1의 고향은 부산 영도구.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어난 곳은 영도구고 네. 어린 시절 아주 어릴 때 자란 곳은 영유아 시절에는 이제 강서구. 네. 강서구 뭐가 유명하다 그랬지 그때? 강서구 이순신? 아니 허준. 네. 부안공원. 이제 허준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허준이 출생한 곳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출생해서 자란 곳. 네. 아니 그리고 김포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이 강서구가. 그렇죠. 그렇네. 네. 좀만 옆으로 가면은 뭐 맺을 수도 있네요. 그쵸. 우리 네. 다음 타겟인가 강서구? 강동구라도 맺었으니까. 근데 여긴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부총장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의혹이 이렇게 신빙성을 더해가는 건가? 피해서 김포로 가는 게 아닐까. 설마. 그럴 리 없겠죠. 그건 아니겠죠. 뭐 시장님의 마음의 배포가 아무리 좁더라도 그건 아니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너무 단기간에 많이 맺으니까 보여주기 느낌이 납니다. 우리 예전에 김기열 시정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너무 MOU를 많이 맺어가지고 MOU 시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원주였어서 모릅니다만은. 근데 지금 원광수정은 거의 자매결연 시정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많이 맺고 있다.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게, 그러니까 MOU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보도자료용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시정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 간의 MOU도 이게 실익이 얼만큼 있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다 까먹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걸 맺었었나 우리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자매 결연도 많이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성과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는 다음 이런 다른 도시들 여기 맺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도장 깨기 하듯이 물량 공세야 그냥 스탬프 투어 같아. 스탬프 투어. 그냥 마음에 드는 곳 찍어가지고 여기 좋다 맺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자매 결연 10개 맺으면 수도권 편입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쿠폰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슨 탕수육 서비스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지금 맺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매 결연 맺는 게 좋죠,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뭐라도 맺어놓으면 혜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맺더라도 좀 전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왜 여기랑 맺는지에 대한 그런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어떤 근거로 지금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은 자매 결연 그 체결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유를 보면 거의 비슷해. 이게 뭐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이유들이 없어. 사실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얘기들만 담고 있어가지고 고민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점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렇고요. 참고로 요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원주는 사실 거대한 네트워크 조직에 가입돼 있긴 합니다. 바로 전국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라는 곳에 가입돼 있어요. 동주가 뭐냐? 이 지역 이름에 골 주자가 들어가는 15개 도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2003년에 발족을 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일단 강원도 원주시가 있죠. 주가 들어가잖아요. 아하. 주 들어가는 네네. 거 뭐 줄줄이 나오죠, 여러분들. 저 여기 15개 불러드릴게요. 경기, 광주, 양주, 파주, 여주가 있고요. 충북, 청주, 충주가 있고요. 충남, 공주가 있고요. 전북, 전주가 있고요. 전남, 나주가 있고요. 경북, 경주, 상주, 영주가 있고요. 경남, 진주가 있고 제주, 제주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15개 도시가 가입이 됐는데 제주랑 제주시는 또 따로 제주 제주에 안에 제주 제주시? 도는 아, 광역이니까 네네네. 제주시 기초 단위로만 이제 맺은 거죠. 네네. 제주에는 제주시까지 해서 15개인데 참고로 저의 고향인 경기 남양주는 빠졌습니다. 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빠졌더라고요. 왜지?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참고로 이 가입돼 있는 단체들끼리는 국립관광지에 방문할 때 지역 주민과 동일한 할인을 적용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금산 그랜드밸리 지금 대폭 할인하잖아요. 원주 네네. 시민에게는 동주 도시에 사는 분들도 원주에 오면은 똑같은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뭐 다른 지역에 갔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가지고 어디 이용할 때 네. 전주 시민 뭐 50% 할인이다. 그러면은 우리 원주 시민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할인해 주세요. 근데 매표소 직원분들이 아시겠죠? 아유, 당연히.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속지를 하시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셔? 왜 이렇게 모를 것 같아. 믿음이 없어? 무슨 뭐야 이 사람? 동주 도시가 뭐야? 뭐 이런. 아니야. 왜 원주 사람들이 왜 프로페셔널이야 그분들. 다 할인해 아세요. 달라 그럴까? 그리고 보통 써 있을 거예요. 거기 뭐 자매결연 도시 네. 또는 뭐 동주 뭐 협의회 도시는 될 거다. 불신이 많으시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되게 아닌가? 근데 진짜 가니까 안 되는 거 처음 아니야? 들어봐가지고. 그런가? 근데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주시에 가셔서 네.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이런 네. 거 진짜 살뜰하게 좀 챙기세요. 한번 신분증이라도 내물어 보세요. 저 원주 시민인데 이거 되나요? 한번 알아보세요. 약간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한번 혹시 모르잖아요. 되는 곳일지도 그런 거 모르는 거보다는 아니게 낫다.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전주 뭐 경주 이렇게 관광지가 많아가지고 네 한 군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된다니까 이거 다 된다니까. 원주도 되는데 이게 상호 교시. 아니 뭐 트럼프 관세도 아니고 일방적인 그런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이게 모르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제주도 평소에 자주 가시니까 또 맞아요. 다음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되나 이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올해 안에 경주를 꼭 한번 가보고 그 경주랑 제주도는 한 번씩 갈 거거든요. 그래요? 네, 오. 가서 한번 꼭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기 한번 또 네. 들려주시고 까먹으실 것 같아. 그때 또 맞다 이러실 것 같아. 미리 체크해놔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어딘가 미리 메모를 해놓고 맞아. 제가 반드시 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때까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원광수 시장의 눈에 띄는 광폭 외교에 대해서 논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또 어느 지역과 또 얼마나 또 자매결을 또 네. 선거 앞두고 맺으실지 다른 궁금합니다. 이번에 다음에는 민주당인 네. 지자체와도 또 더 그거부터 할지. 보게 될 것 같아. 네. 나는 거기 어디 당이지? 지자체긴.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어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원주시 동물복지팀 대신 반려견 순찰대 모집 소식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이제 반려견 순찰대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해요. 네네. 원주투데이가 보도를 했는데 드디어 시행하는군요. 네, 반려견 순찰대가 뭐냐 잠깐 설명드리면 재작년에 제가 그 전참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이주영 배우가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예능 잘 안 보는데 이거는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주영 배우가 티그라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티그가 이제 순찰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같이 순찰을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런 제도가 서울에는 있구나. 근데 이제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산책도 하면서 그렇죠. 네. 지역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에 또 이바지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속감도 느끼고 정체성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의의가 있겠다 그쵸.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서울, 부산, 제주, 경기, 부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어떤 활동을 펼치냐면은 일단 순찰대로 활동하는 반려견은 평소 진행하는 산책에서 반려견 순찰 대원복을 착용하고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자율방범 합동 순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산책할 때도 반려견 순찰 대원복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원주시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뭐 대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맞아요. 수백 명이 네. 이렇게 방범 취약 지역에 가서 이제 순찰하시는 거, 그거를 이제 동참을 공동으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평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찰 산책을 하면서 파손 시설물이나 위험 시설물 또는 하굣길 위험 요소 등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 순찰이라는 범주 안에서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와 같은 패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중한 또 임무를 맡게 된다.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이제 반려견 순찰대가 발견을 해가지고 뭐 신고를 돕기도 하고, 이런 네네. 사례도 다른 지역에서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순 기능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선도부장 같은 역할을 또 그렇게 좀 권위주의적인데 좀 그런 거 아니다. 계도한다라는 그러네. 그것 때문에 너무 행정적 용어를 썼어. 이게 내가 저 보도 자료 이걸 참고해서 했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약간 내가 이렇게 뭐 좀 순화해서 해보자면 하니까 뭐 좋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앱으로 매번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데, 그 실제로 제가 전참시에서 이주영 배우 하는 걸 보더라도 앱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 오늘은 산책해서 이런 활동했습니다. 보고서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기 쓰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그 분도 어쨌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네. 그렇죠. 내가 평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반려견을 위해서 산책을 했다면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지역 사회 어떻게 보면 순찰의 역할까지 그쵸. 내가 맡아가지고 정말 반려견과 함께 임무를 이렇게 부여받고 지역 사회 공동체 이바지하는 활동을 펼친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근사하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그렇죠. 되고, 만약에 그리고 네. 내가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줬다 했을 때 뿌듯함. 그럼요. 이루 말할 네. 수 없지. SNS에 바로 또 인증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완전 번쩍. 아니 왜 나 그런 쪽으로 가 오늘따라. 이게 완전 지금 권위주의적이야 은근히 지금 보면은. 요즘에 또 이게 폭삭 속았수다 막 쇼츠로 보다 보니까 그 게장 뭐 완장차고 나 아직 그런 게 안 봤어, 나와가지고 안 봤어. 네,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폭삭소스다 빨리 봐야 되는데. 이건 파면도 됐으니까 빨리 보고요. 자, 그리고 시간에 따른 봉사 시간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뭐 나름 인센티브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신청하시려면 이제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왕 산책하는 거 겸사겸사 맞아요. 네. 지역에 좀 좋은 활동도 해보자. 5월 7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냥 검색창에 반려견 순찰대 치시면 진짜 이름 그대로 반려견 순찰대라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요. 지금 50여 마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빨리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단 미성년자 신청 안 되고요. 맹견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 제약 사항이 있다. 네네. 그리고 당연히 원주 시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선착순 이것도 아닙니다. 현장 심사를 또 진행한다고 해요. 오. 5월 10일 흥엄면 반려견 쉼터 아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전문가 참여 현장 심사를 진행하는데 크게 이런 걸 본다고요. 멀리서 개를 봤을 때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우리 보통 안내견 훈련할 때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네. 뭐좀 반가운 친구가 저 멀리 있더라도 오는데. 거기로만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내가 보호자한테 집중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안내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보호자에게 그걸 일단 보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보호자 옆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보호자의 부름에 바로 달려갈 수 있는지 등등등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게 반려견의 역량을 보는 거네요. 어떤 아무나 면에서는. 뽑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참시에서 그 이주영 배우 그 티그 볼 때도 합격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티그가 술자리 때 합격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은근히 까다롭다. 네. 원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허들이 있어야 좀 권위도 생기는 거죠. 긍정적 권위. 역시 권위를. 아니 아무나 다면 내가 저희 지난주 방송에 얘기했던 그 원주 시민대상처럼 상 다 퍼주는 걸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희소성과 또 권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부심도 생기지. 그렇죠. 나는 이제 합격해가지고 중요하죠. 하는 네. 거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열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역량을 살펴보는 건 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최종 선발되면은 5월 17일부터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다뤘지만은 이 반려견 순찰 때는 작년 11월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이 시의회에서 제안한 바가 있죠. 맞아요. 그때는 요거 언제 할 거냐 도대체 내가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드디어 받아들였습니다. 시정부 동물복지팀이 그 제안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단체가 있대요. 유기견 없는 도시라는 단체가. 그 단체에서 이 반려견 순찰대 사업을 전국적으로 걸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단체와 협력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견 없는 도시의 후원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주시 정부의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이 시범 운영 기간에는.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해보고 사업 연장을 하거나 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듣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많은 신청을 좀 바라겠고요. 문의사항 있다면은 원주시청 동물복지팀 033-737-4441 033-737-444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주시 동물복지팀 대신 반려견 순찰대 모집 소식 전해드렸어요. ESG가 갈수록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사회복지관도 ESG 경영에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반 뭐 이윤을 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기업, 대기업, 네. 사기업, 아니면 뭐 공공기관, 공공기관 뭐 요 정도만 ESG 경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풀뿌리에 있는 이런 사회복지관들도 ESG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하죠. 보통은 사실 선언에만 그친 경우도 많아. 그냥 하라고 하니까 다들 ESG 하네. 뭐 우리도 하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언만 띡 해놓고 실질적으로 뭐 ESG 하는 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공공 구매 뭐 이런 데서 그치는 공기관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달성하고자 분투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또 성과도 내고 있고요. 눈에 띄는 바로 원주에 있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전국적으로도 워낙 유명하죠. 네네. 지금 ESG 복지관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ESG 경영으로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최미정 지속가능 실천 과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활동가에게 직접 들어본다. 그런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아주 좋은 곳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워낙 척이 간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아주 근사한 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원주하는 척 어디서 청취할 수 있죠?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56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들뜨네요. 네네. 들뜬 가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계속 애써 뭐 들뜬 가슴 뭐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이 텐션 그대로 이어서 마무리까지 가보죠.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욱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행복한 한 주입니다.